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최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목이 날아가도 돈다발이라서 좋아한다. 지금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애들 발 잘라버리겠다. 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아랫집 남자가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코믹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말 자체는 무서운데 내용 자체는 코믹한 내용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센터에 있는 100억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남 더힐 이야기죠. 한남 더힐 위치도 엄청나게 좋고 거의 최고로 좋고 위치도 주거지로서 위치가 최고로 좋고 그리고 쾌적하죠.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땅을 널찍널찍하게 쓰는 그런 모습이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죠. 거주하는 사람들을 생각한 건축 형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층간소음으로 그렇게 살벌한 말이 오고 갔다. 요거 참 살벌한 이야기인데 지금 매매가를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평수가 전용 59 타입입니다. 전용 59 타입이 제일 작은 평수인데 물론 큰 평수들이 많습니다. 100억 넘어가는 거는 큰 평수들인데 59도 있다는 거죠. 전용 59. 제일 저렴한 매물이 2017년에 13억 정도 거래됐고 제일 높은 가격은 30억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아마도 20억 전후 정도가 지금 아마 적정한 거래 가능한 금액 같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죠. 또 똘똘한 한 채 바람에 지금 또 30억 짜리로 계약이 터질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월세가 대략 80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정 가격이 20억 정도 되어 보입니다. 다른 아파트 같았으면 제가 거품이다, 개거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기는 좀 다르죠. 다른 이유가 아파트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오히려 타운하우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용적률이 120%입니다. 그래서 좀 따져봐야죠. 20억이 적정 가치가 맞는가, 적정 가격인가 아닌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 전용 59가 20억이다 라고 했으면 거의 무조건 거품인데 조금 예외적이죠. 지금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가 요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가격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내가 거주를 하고 3층은 세를 준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위층이 시끄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3층 내보내고 전체를 다 쓰면 됩니다. 또는 통임대를 줘버릴 수도 있겠죠. 통임대를 줘도 됩니다. 전체 건물도 내 거, 땅도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위층이 시끄러워서 올라가 봤더니 참새 한 마리가 춤추고 있더라. 한마디로 집이 맛이 갔더라.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물론 내 돈으로 지어야 되겠으나 의사결정이 신속하죠. 나만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내 거 맞죠? 건물도 내 거, 땅도 내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짓고 부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로 찐 나의 자산이죠. 자본주의에 맞는 자산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보시면은 지금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가면 콘크리트는 열화가 진행되고 품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어차피 요거는 집합 건물 아파트,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죠. 층간소음, 쥐약이죠, 쥐약. 아파트, 땅 지분은 있으나 지분 형태죠. 그래서 그것은 내 땅이 아닙니다. 다시 건물 짓고 싶어도 못 짓고 대수선을 하고 싶어도 또는 구조 변경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치판이죠. 정치판. 일종의 정치판이죠. 입주민들의 대다수를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적합한 자산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 아파트는 별 체질에 안 맞을 겁니다. 내 맘대로 못하는 이러한 자산이 무슨 자산인가? 위층에서 떠들어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거주지, 이런 주택이 어떻게 고가 주택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고가 아파트 왜 가능한가? 월세 대비 많이 비싼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유독 많은 이유. 아파트는 안 보고 사도 큰 문제가 없죠. 구조가 비슷하니까. 아파트를 실거주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아파트는 돈다발입니다. 일종의 코인이죠. 국민 모두가 아파트라는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그 비싼 부분은 일종의 코인의 영역이죠. 일종의 코인의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하는데, 아파트라는 코인을 하는데 구실이 또 좋죠. 구실, 핑계가 좋습니다. 거주까지 가능합니다. 임대 수익률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오죠. 임대 수익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거래를 하는데 거주까지 가능하더라. 가성비 아무리 안 나와도 거주까지 가능하더라. 코인을 샀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아파트를 마구마구 사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아파트 또는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어떤 건지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아파트는 코인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코인입니다. 바이낸스나 비트렉스 이런 세계적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한국에 있는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이런 데서만 거래가 되는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만 거래하는 그런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거품의 영역, 그것은 아파트 거품의 영역은 코인의 영역이고 그것은 여실하다. 얼마나 거품인가? 주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파트가 어떤 것이다. 얼마나 저소득층, 서민들 위주의 주택인지 깨닫고 나면은 결코 아파트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